저희 의뢰인과 헤어져서 네네. 이제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면 좋냐? 부부관계를 깨놓으면 안 돼. 너는 어떻게 해줄까? 막 이런 막 무슨 환청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뒤를 보니까 그 선글라스 낀 피고가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서은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덜 이정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 제목이 조금 무서운데요. 불륜보다 무서운 우울증 사건이에요. 아, 네. 저도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뿐만 아니라 네네. 저도 조금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네네. 사무실을 들어올 때부터 어떤 나라 잃은 표정을 넘어선 두려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글쎄 아내가 우울증이 심한 것을 넘어서 가정폭력을 몇 달째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한테 남편이 맞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네네. 저 역시도 의뢰인이 하는 말을 조금 믿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싸움겠거니 했는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두 부부가 10년 차, 부부의 아이는 없었고요. 저희 상대방, 아내는 프리랜서, 디자인을 전공한 프리랜서였고 저희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순하디 순한 네네. 그런 공무원이었는데요. 네네. 혼인 중간에 이제 아이를 갖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내가 우울증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네네. 심지어 이제 입원 치료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울증 치료가 안 되었던 걸까요? 퇴원을 하고 조금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뢰인은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 네. 집에 있는 아내를 신경을 잘 못 썼죠. 그러다 보니까 통원 치료는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뭐 바쁘다, 나 일해야 된다 이런 핑계로 아내가 치료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의뢰인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이 생기는데요. 네. 집에 우편이 날아왔는데 법원에서 우편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당했나? 네네. 이혼 소송을 결국 당하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뜯어봤대요. 네. 알고 보니까 네. 아내가 주변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까지 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아내가 흉기를 휘둘러요? 네. 그러면 남편이 출근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네, 내용을 보니까 네네. 뭐 가까운 이웃들은 아니고요. 이제 뭐 옆 동네나 멀리 가서 이제 뭐 큰 칼은 아니죠. 과도 같은 걸 들고 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네. 그래서 결국 누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저희 의뢰인이자 남편이 이제 다시 또 입원 치료 받고 이거 빨리 수습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가정폭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남편분은 맞고만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저희 의뢰인이 되게 정말 되게 착하고 순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마음을 내려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온몸에 멍이 있고 심지어 한 번은 팔이 부러지기도 했더라고요. 폭행의 강도가 되게 심했던 거네요. 네네. 그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던 걸까요? 아내 귀책 사유가 워낙 크니까 이혼은 쉽게 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섬뜩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변론기일 때 제가 이제 법정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실내에 선글라스를 끼고 요상한 복장에 네. 들어와서 보니 저희 상대방 피고 측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판사에게 변론 중에 시비도 걸고 그래서 저분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끝내고 저희 의뢰인과 헤어져서 네네. 이제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면 좋냐? 부부관계를 깨놓으면 안 돼. 너는 어떻게 해줄까? 막 이런 막 무슨 환청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뒤를 보니까 그 선글라스 낀 피고가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약간 네. 소름이 돋는데 네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얼른 이제 사무실로 뛰어갔고 네. 그 다음 변론기 일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피하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겁 안 먹은 척 하면서, 네. 계단으로 빨리 걸어갈 수 있는지. 근데 너무 정말 무서울 지금, 것 같아요. 정말 네. 지금 와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서너 번 동안이 마침 또 그때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그럴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무서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후 찾아오거나, 항소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그분이 좀 아무래도 본인의 잘못은 그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는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후문을 저희 의뢰인께 들어보니까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서 한동안 또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명도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계속 찾아가서 거의 저희 의뢰인이 설득하는. 빌다시피 해서 이제 처분하고 남은 재산도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네. 이 해당 사건이 우울증과 연관이 그쵸, 있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혼을 원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우울증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거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갈등이 서로 심해지느냐 안 심해지느냐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우울증은 여성분들 특히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격화되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남자분들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귀책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우울증으로 인해서 혼인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서 강제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부 재판부는 그냥 성격 차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게 서로 상호간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부정행위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럼 해당 사건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폭행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폭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우울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거네요. 받더라도 폭행이나 아니면 부정행위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울증을 넘어서 폭행까지 저지르는 아내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